네, 여러분, 9월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장부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H랩에 대한 9월이 다가왔는데, 자, 오늘의 주가 흐름은, 밑꼬리를 달고 다시 또 한번 괜찮은 수급을 보여주면서 9만원대를 다시 한번 또 안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HLB를, 우리는 9월에 이제 진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9월에는 우리가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9월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재신청에 대한 재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부각이 되어 갈 거고, 이게 ESMO 개최와 함께 재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추석 전에 재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늦어도 추석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오피셜한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9월에는 재심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ESMO 학회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폐암 암학회 가 개최가 되면서 우리 신약 같은 경우 폐암 쪽에서도 또 효능이 있다라는 걸 이제 구두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재료들이 남은 우리 9월이 현재 다가왔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HLB를 끌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게 9월이 되니까 이 유한양행 한번 볼까요? 유한양행이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유한양행 자체도 계속해서 밑에서 현재 물량들을 받아먹는 이런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오고 있다. 자, 그만큼 이 FDA 승인이라는 건 정말 강력한 재료입니다. 강력한 재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HLB는 이 유한양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큰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 로열티,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그 약품이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그것과 우리가 직판할 수 있는 우리 HLB의 리보세나립과 칼레리주맙이 FDA 승인을 받는 건, 이건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게 더 큰 재료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승인이 뭐 9월에 나는 것도 아닌데 왜 9월에 우리가 한 번의 대응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뭐 여러 가지 HLB에 대해서 우리가 재료를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재료라는 게 결국 재료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9월에는 아마 이런 재료들이 빵빵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상승을 보여주고, 이 관심도라는 게 늘어나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자,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9월, 반대로 말해서 9월이 끝나면 또 당분간 제로라는 게 사라진다. HLB가 너무 좋고 FDA 승인까지 우리가 확률이 높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제로라는 게 공백이 길어지면 또 인기가 좀 사그러들고 일정이 나올 때까지는 약세, 소강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따라서 또 이런 시장 상황에까지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볼게요. 일단 주가는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최근에 고점 구간, 이런 구간, 그리고 아마도 현재 이런 구간들을 또 넘어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신고가 단기 고점을 뛰어넘게 되면 여기에서 시장 참여가 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재료는 이런 재심사에 대한 또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텐데,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는 여기에서 이 해답을 이 금리 인하로 찾고 있어요. 금리 인하. 야, HLB가 금리 인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재료가 좋은 건데 금리 인하는 또 바이오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HLB도 결국엔 이 탑다운 전략에 또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부분.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 글로벌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온다면 HLB도 어쩔 수 없는, 개별 종목들 간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이러한 조정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려서 이런 조정이 나올 때 뭐예요? 또 우리에겐 대기회다. 대기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때라도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면 밑에서 더 큰 기회가 나올 때 더 큰 비중을 싣고 우리가 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볼게요. 지금 미국 기준 금리가 이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대에도 이렇게 6.5%에서 1.25%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기준 금리가 낮아지는 그 시기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냐면, 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급락 부분,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급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딱 시작하거든요. 자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금리라는 거 여러분들, 금리가 저금리가 주가를 상승시킨다라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금리가 어느 정도 2%에서 3% 정도 안정화가 되어야 그때부터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첫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이걸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해서 앞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게 HLB와는 상관없는 전반적인 경제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산 시장에 올라가면서 HLB는 또다시 현재 FDA라는 승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분명 어느 정도 또 우리가 분명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9월달 한 2주 정도 남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재료는 분명히 터져 나오면서 이 주가를 고점을 끌어올리고 여기서 시장 참여가 나타날 텐데,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이 거의 다 회복이 됐죠. 네, 회복이 된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항대를 어디서 맞을 것인가를 우리 예측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대략 이 정도 구간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목표가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한다? 이 시장 분위기, 그리고 수급의 주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면 고점 신호에서 절대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50%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가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지수가 하락을 하던 아니면 어떤 지수 하락이 없더라도 조정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드렸죠?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차익 실현은 분명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전에 우리가 FTA 승인 기다릴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이너스 20% 넘는 이런 하락폭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뒤에 이렇게 하한가가 나온 건데, 앞으로 이런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갈 거다. 거기에 대한 고점 신호만 우리가 파악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HLB에 대해서 우리가 재료나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뭐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타점을 잘 잡아야 한다. 이게 제일 쉬운 건데 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런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010-2011-9671로 저에게 HLB 혹은 H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보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텐데, 결국에 우리가 HLB라는 종목을 좋게 봐서 투자를 한 건 맞겠죠. 그런데 HLB 종목에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가에는 100%는 없고 기업에서 말하는 것도 100%는 없습니다.
결국 얘네들이 주가의 흐름을 상방으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나는 이게 100%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끌고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보고 있는 게 이렇게 HLB와 같은 유사한 종목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앞으로 금리 인하가 저금리가 안정화가 되면서 분명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우리 HLB와 같은 비슷한 흐름들에 앞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아직까지도 급등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항상 제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HLB라고 문자 주시면 HLB에 대한 전략,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한 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놓치지 말고 제발 가져가 주시길 바랄게요. 제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구독자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 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HLB만큼은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만 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하셨을 분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이렇게 제가 드리는 정보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HLB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뭐 기사나 언론 이런 것들보다 지금은 정확하게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제가 매일 장전, 장후에 여러분들께 또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딱 한 가지가 바로 절대로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판단을 하자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로 주식판에서는 100%는 없고요.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요. 이번엔 진짜겠지라고 하면서 믿었다가 된통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좀 앞으로 기억을 하시고, 제가 HLB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테니까 문자 HLB 혹은 그냥 간단하게 H라고만 문자 한 통 주시면 되시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